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이 머싸 6기 박성우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닛 테스트라는 모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진행했던 기능 테스트를 좀 확장을 해볼 거예요. 뭐 계속 제가 기능 테스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기능 테스트가 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기능 테스트라는 거는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실제 사용자의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셀레니움 모듈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들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뭐 저희가 실제로 셀레니움을 통해서 확인하면, 원래 저희가 저번 시간을 되돌아볼게요. 원래 저희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먼저 기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하면서 실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그냥 다 코드를 통해서 찾아봤죠. 근데 이번 TDD 기능 테스트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능 테스트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양이다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관점에서 실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기능 테스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기능 테스트를 어떻게 잘 짜느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기능 테스트를 완전하게 짜기 위해서 사용자 스토리라는 걸 짜볼 거예요. 저번 시간 실습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할 일 목록을 저장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저희가 할 일 목록 사이트를 사용자가 이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자가 실제로 사이트를 사용할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짜봤어요. 뭐 여기 읽어보시면 새로운 할 일 정리 사이트를 뭐 발견해서 접속을 했고, 그리고 타이틀이 투두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죠.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 구현을 해볼 건데, 이 사용자 스토리를 최소한으로 만족을 해야지 이제 기능 테스트가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최소 기능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놨던 사용자 스토리를 모두 만족하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소 기능 앱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이제 프론트를 통해서 꾸미거나 아니면 백엔드를 좀 더 보완해서 리팩토링을 하거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는 TDD를 통해서 최소 기능 앱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유닛 테스트라는 모듈을 활용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assertion error를 확인할 때 그냥 assertion error다 라고만 떠 있고 이게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는 모듈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기능 테스트를 점점 좀 풍성하게, 좀 다양하게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셀레니움과 다르게 파이썬 내장 모듈이기 때문에 뭐 pip 인스톨을 안 해도 되고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 분들은 파이썬 기본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닛 테스트에서는 뭐 assert in, assert equal, assert true 같은 저희가 그냥 assert라고 쓰지 않고 메소드로 assert를 구현하게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실습 시간에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셀레니움과 유닛 테스트라는 두 가지 모듈을 저희가 활용했잖아요. 셀레니움은 쉽게 얘기하자면 가상의 사용자고, 유닛 테스트라는 거는 통치하고 감시하는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모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은 다 서버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버 내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진행했던 코드를 일단 띄워놨어요. 일단 이전에 저희가 아까 이론 시간에 했던 사용자 스토리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미리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story.py라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맨 먼저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죠. 할 일 목록 사이트 사용자 스토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실은 이 두 줄이 접속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 여기 아래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을 확인하는 줄은 to도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을게요. 여기다 저장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웹사이트를 끈다까지 browser.quit까지 다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걸 활용할 건데, 유닛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클래스를 상속해서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일단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그냥 이거는 이름은 아무런 이름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save 테스트 이렇게 할까요? 예, 뭐 목록을 저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소를 하는데 어떤 걸 상소해야 되냐? 일단 유닛 테스트 이걸 하기 전에 임포트를 먼저 해야겠죠. 임포트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내장 보드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하려면 유닛 테스트 점 어디냐?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전체가 테스트를 하는 클래스로 이제 상속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를 몇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 정의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코드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는 코드를 집어 넣으려면 메소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놔야 돼요.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메소드의 이름은 항상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이 되는 메소드만 테스트가 실행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 써도 됩니다. 테스트 뭐 스타트 리스트 뭐 스타트 웹 페이지 뭐 엔드 레이터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레이터 이렇게 할까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을 하면은 이 유닛 테스트 모듈이 알아서 이 메소드는 테스트를 위한 모듈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셀프를 넣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는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요 코드가 결국에는 다 들어가게 되는 거겠네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실행을 하면 되겠지 싶겠지만 일단 요거 자체 유닛 테스트 자체를 실행해야 되니까 콘솔로 실행했을 때 진행하는 그 코드를 써야겠죠. 요거는 그 파이썬 기본 문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여기에서 유닛 테스트 점 메인으로 실행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테스트들이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쓸 건데요. 뭐냐면 매개 변수로 워닝이 이그노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여기만 봐도 이런 다양한 그 에러들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에러들부터 뭐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것들까지 다 불러오게 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그 간단한 그 심플 뭐 워닝 메시지들은 다 무시를 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실행한 상태에서 해볼게요. 한번 그렇게 되면 일단 먼저 실행이 되면서 꺼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실패가 됐다고 뜨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asserted error라고 뜨게 됩니다. 저 아까 기존에 봤던 간단한 assertion error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잠깐 좀 자세히 살펴보면 테스트 이 메소드의 이름이 써지면서 여기 써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에러가 나왔는지 오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실패가 됐다. 어디에 뭐 실패가 하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조금 더 다양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에러가 정확하게 어떤 에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내용을 바꾸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assert 내용을 아까 assert 대신에 메소드를 활용하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assert in 일단은 잠시만 네, 있죠? assert in 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를 쓰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브라우저 일단 먼저 쓰고 보여드릴게요. 타이틀 그리고 여기는 to 이렇게 쓰게 되면 일단 여기서 셀프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객체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셀프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메소드를 써줘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 아까 이전에 썼던 거를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assert까지는 맞고 in이라는 게 이쪽 이제 메소드 이름에 써져 있게 됐죠. 아까 이전에 살짝 그 이론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assert in이랑 assert 뭐 true 이런 것도 있고요. assert equal 이런 메소드들이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뭐 이름만 봐서도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게 참인지 아니면 테스트했을 때 이게 뭐 저희가 예측한 값이랑 같은 값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쓰였던 assert이라는 거는 이 assert 기존에 썼던 것처럼 이 browser.title이라는 스트링 안에 to도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assertion error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해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존에 그냥 assertion error라고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assertion error라고 나오고 좀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갔죠. to도라는 것이 이 원래 타이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한 코드는 사실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코드가 되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한 가지를 더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어떤 거냐? 이 기본적인 그 테스트 메소드 말고 추가적으로 메소드 두 개를 더 활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setup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해 볼게요. 이 setup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일단 먼저 여기다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요게 실제적으로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물론 이제 이 테스트를 시작하면 브라우저를 트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브라우저 트는 거는 다른 테스트에서도 다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 setup이라는 메소드 안에 정의를 시켜 놓으면 어떤 테스트를 실행하든 setup이라는 메소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도 사실은 아까 쓰였던 이전 코드와 똑같이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좀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setup이라는 메소드 말고 한 가지 더 만들 건데요. 이번에 이름은 teardown 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요거는 아까 setup이라는 거는 테스트 이전에 실행되는 메소드였는데요. teardown이라는 메소드는 테스트 이후에 실행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끄는 이 작업은 모든 테스트에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래도 좀 더 가독성 있는, 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셋업이라는 거에 브라우저를 이쪽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클래스 전체에다가 만들어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관련된 문법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클래스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걸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 테스트라는 거는 클래스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테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definition 다른 이름의 테스트도 만들 수 있어요. title equal 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equal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self assertion equal 파이썬이 똑같이 쓸게요. 여기 타이틀이랑 같은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쓰면
이 unitTest.main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테스트와 이 테스트, 이 두 가지 테스트가 모두 다 실행이 되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먼저 띄워지고 그 다음에 다 두 번 실행했죠. 보시면 첫 번째는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웹브라우저가 띄워진 거고요. 한 번 더 띄워지게 된 것은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띄워지게 됐겠죠. 당연히 둘 다 오류가 뜨겠고요. 페일이 두 개가 뜨게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유닛 테스트를 활용해서 좀 더 기능 테스트를 발전시키는 그런 코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끝내기 이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진행할 건데요. 잠깐 좀 옆에 볼까요? 이론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암묵적 대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묵적 대기라는 거는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셀레니움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메소드인데요. 뭐 일단은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넣어볼게요. implicit weight가 주로 브라우저를 환경 설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코드가 짜져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실행하기 전에 환경 설정한다는 생각으로 implicit weight를 설정해 볼게요. 일단 10초, 일단 여기서는 3초라고 일단 설정해 놓을게요. 사실은 이렇게 실행해 놓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실행해놨지만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실제 실행했을 때는. 맞죠? 아까 실제로 진행했을 때랑 이 코드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 꺼지는 거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봅시다. 사실은 이 이름 자체로 대기라는 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간략하게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얘는 아까 썼던 코드랑 동일한데요. 다른 점이 네이버 사이트를 불러와서 이 코드는 이제 나중에 언급하게 될 건데요. CSS에 있는 그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건데, div 태그에 is not possible 이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찾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까지 만약에 이 코드가 없었으면은 로딩이 되고 바로 요게 없으니까 바로 종료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거는 지금 implicit wait 이런 시간 내면 네이버가 켜지고 바로 꺼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아작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 태그가 다시 보여지게 한다, 5초 뒤에 다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mplicit wai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 있는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10초만큼 이 태그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좀 더 기다리게 되죠. 아까는 그냥 그대로 꺼졌는데 지금은 좀 기다리다가 10초가 지나면 이렇게 언제 꺼지지? 10초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로딩 후에 이 태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을 때 없는데? 그랬을 때는 최대 10초간 기다리다가 그래도 없으면 에러가 뜨게 되는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implicit wait를 통해서 만약에 뭐 아작스나 뭐 다른 그런 과정으로 페이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